매번 이야기를 했어요. 언론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거. 집값 오르는 이유. 공급 부족이죠. 자, 그러면 2022년은 공급이 가장 부족한 해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그리고요, 언론에서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할 때 19년, 20년, 21년, 2018년. 이때는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죠. 입주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뭘로 프레임을 잡았어요? 분양이 적으니까 공급 부족. 그런데 2022년에는 분양이 많으니까 뭘로 잡아요, 지금? 입주가 적으니까 공급 부족. 원래 근데 입주가 많을 땐 분양이 적어요, 보통은. 웬만하면. 왜냐? 자, 입주가 많아요. 요때 생겨나는 일들이 뭐냐? 수요보다 매물이 많기 때문에 매매도 원하는 가격에 팔기 힘들고 경쟁도 힘들어지고 전세도 매물이 많기 때문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는 분양이 인기가 없어서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입주가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느낌이 반대로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분양을 늘린다. 보통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분양 아니면 입주 하나는 보통은 적기 마련이다. 그런데 입주 적을 땐 분양 이야기로, 분양 적을 때는 입주 이야기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장난치면 공급 부족 아닐 때가 언제 있냐. 그런데요, 막상 잘 생각해보세요.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에 공급 쫙 많이 나왔다가 2009년까지는 어느 정도 나오다가 2010년부터 급격히 침체됩니다. 언제까지요? 10, 11, 12, 13년. 보통 여기까지 급격히 침체된다. 14부터 슬금슬금 늘어나죠. 이때 물론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입주보다는 분양 이야기죠. 이때 9월 연한 완화 해주고 12월에 부동산 3법 들어가고 15년부터 팍팍 늘어나죠. 그랬을 때 입주가 가장 적을 때 오히려 집값이 침체가 되더라. 자, 건설사들이 빠가가 아니에요. 그냥 원가 공개하는 거 가지고도 계속 이리저리 말 돌려가면서 진짜로 지들이 손해보게 생겼으면은 딱 까면 되는데 안 까죠. 그러면서 이리저리 말 돌리면서 뭐가 다르다는 거, 우리 단지는 이게 다르다, 진짜 고급자재에 들어갔다, 이런 것들 보여주면 오히려 홍보에 더 좋은데도 끝까지 공개 안 하죠. 그러면서 말 돌리는 건 되게 잘하죠. 머리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장난질 치고 분양가 올라갈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꾸 언론들 선동하고 이것들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시기를 미리 예측해가지고 그때 공급 적게 내는 거예요. 미분양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주가 적은 이유는 공급이 부족할 때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2022년에 공급 딱 부족하기 시작했죠?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예견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2022년부터 공급이 적은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할까요? 왜 2019년에 정점 찍고 공급이 슬슬 줄기 시작했을까요? 입주가? 건설사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분양하기 힘들겠구나 싶어서 조금씩 줄이니까 답 나오죠. 그런데 공급 부족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2019년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왜? 분양가 상한제. 이게 20년에 시행됐죠? 20년에 시행됐는데 이야기는 19년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공급 부족, 가격 상승, 악순환 불러온다. 데이터상으로 보면 어때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끝난 시기, 시행 시기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된다. 통계 갖다 들이밀어줘도 억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 듣고 사람들이 열심히 샀죠. 자, 영끌에서 집 마련. 특히 코로나 시기, 코시국에 금리도 낮춰줬다. 얼마나 좋아요.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 된 사람이 83만여 명이다. 물론 이게 다 무주택자가 집을 산 건 아니다. 뭐예요? 2018년에 뭐 나왔어요? 9.13 대책. 이게 당시에는 굉장히 센 정책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6.17, 7.10 이런 게 너무 세게 나와서 좀 안 보이는데 보이스 올린 거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금리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증여.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바뀌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 아이, 공급 부족이라고 2019년에 그렇게 떠드는데 그럼 집값 계속 오르겠네요 하고 산 거죠. 공급 부족한다고 샀어요? 그러면 보통은 분양 부족하면 3년 뒤쯤에 집값이 팍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3년 뒤인 지금은 어떠냐. 보통 3년 뒤에 들어오니까 입주가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이에 오른 뒤에 2년 지났으면 거기서 내가 거주했으면 비과세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받아서 팔았으면 이득 본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죠? 이 사람들은요. 선당 후공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부터 잔금 대출시 강화된 DSR 규제. 그래도요. DSR 1단계 시행 전, 즉 21년 6월까지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DSR 그 전에 분양받으면은 입주되더라도 잔금 때 DSR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들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괜찮을 리가 있나? 왜? 입주면은 거의 한 3년 돼가지고 한 23년에서 24년쯤 입주가 될 텐데 이때 DSR 3단계나 적용이 됐고 금리는 지금처럼 저금리가 아니라 잔뜩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내 거를 비싸게 사줄 수요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선당 후공이들 어떻게 됐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더라. 지금쯤 공급 부족으로 내 집값 팍팍 오르고 막 몇 명 세워놓고서 제 경매 올리듯이 제일 비싸게 부르시는 값에 팔게요 하라고 하면은 다들 내 아파트 막 몇 억에서 몇십억씩 더 주고 못 사서 안달이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언론이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더라.
지금 미입주 사유도 엄청나게 바뀌고 있죠. 미입주 사유 원래 뭐였어요? 기존 주택 매각 지연. 살던 집 안 팔렸다. 살던 집 안 팔렸었는데 이제 뭘로 바뀌고 있어요? 세입자 미확보. 즉 다른 건 둘째치고 세입자가 확보가 안 된다. 공실이 많다. 공실이 많다는 건 뭐예요? 공급 과잉이라는 거죠. 살지도 않을 집을 무리하게 살려고 들어온 투기수요들. 그 다음에 당장 내가 살지도 못하니까 일단 갭투기로 연끌해서 산 다음에 나중에 집값 더 올라가기 전에 사두고 그때 더 올라가더라도 내가 일단 산 건 괜찮으니까 전세값만 갚아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미리 사놓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죠. 분양 역시도 마찬가지고. 공급 부족이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이게 열체증 8.2제 텅. 요거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쓴 기사입니다. 이렇게 진짜 열체증 8.2제가 비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저희가 말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저희는 거짓말은 안 하죠. 그래서 열체중 8.2제 텅. 요것도 기자가 어그로 끈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뭐예요? 열체중 8.2채 들어가서 1.8채가 비었으니까 텅 빈 것처럼 보인다. 요거를 좀 줄여서 이야기한 거고 지금 입주율이 82%밖에 안 된다. 공급 부족이면요 입주율 90%는 당연히 넘어야죠. 그럼 세입자 미확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진짜 못 구하는 거. 두 번째는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7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데 나한테 한 2억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대출로 안 나와요. DSR에 막히고. 그러니까 요거를 분양을 받아서 잔금을 내려면 전세가 나중에 뭐 이게 10억으로 오르든 11억으로 오르든 뭐 전세 맞추는 거는 최소 5억 이상은 맞춰줘야 된다. 그래야 잔금을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안 나오고 막 전세가가 4억 3억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세입자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이 가격이라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안 낮춰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물론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샀다는 건 매한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잔금을 못 내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잔금을 내지 않으면 이후 연 6.5%의 연체 이율이 붙는다. 문제는요 연체 이율은요 기본 이율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 2월 기사예요. 2월에서 우리 금리 인상 몇 번이나 더 했죠? 2번 더 있고 문제는 또 플러스 7월은 거의 빅스텝이다. 그런 상황이고 8월에도 당연히 남은 금통위 회의 때는 계속 금리 올릴 겁니다. 다만 빅스텝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거지. 그러면은 이 연체 이자는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담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미 지방에서는 마이너스 P가 속출하고 있다. 마피 물건 찾기가 어렵지 않다. 부산에서도 마피 물건 나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 없앤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전세입자들을 대변해가지고 전세입자들이 전세 매물이 부족하니까 실거주 의무 없애가지고 전세 매물을 늘려서 전세가를 안정시키겠다? 개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8월 전세대란 없었습니다. 지금 7월이에요? 6월에 전세대란 있었어요? 8월 전세대란이면 보통 한 3개월 전부터 구하고 다니는데 5월 6월에 전세대란 있었어요? 전세 매물만 늘어났죠. 전세대란이란 말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이 빨리 전세 계약한 거. 임대차 3법 폐지된다니 어이구 나 연장 못하겠는데 매물 늘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떨어진 거라도 빨리 계약하자. 그래서 매물이 조금 줄었을 뿐이지 전세 대란은 개뿔도 안 났어요. 이거 뭐예요? 이제 DSR 걸려서 못 들어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금 대출 받더라도 금리 올라가서 들어가기 힘드니까 세입자 받아가지고 전세로 일단 버텨라. 집 팔지 말고 이거 마련해주고 있는 거죠. 집값 안 떨어지게 입주 아파트들 큰일 안 나게. 그러면서 막 혜택 주고 있죠. 청약시장 급냉각 해가지고 분양가 할인 잔금 선납시 할인, 이것도 할인 분양이죠. 그 다음에 공동구매 할인, 뭐 무이자 혜택, 이자 후불제. 이거 이자 후불제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자 후불제는 보통 어떤 인간들이에요? 지금 돈 없는 사람들. 그러면은 누구를 노리냐? 저 사람들이 잔금 때 대출이 나올 수가 있느냐? 중도금 때 후불제로 다 미루고 있는데 그럼 누구를 끌어들이냐? 세입자요. 그런데 세입자 미확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연체이자. 근데 이자 후불제, 중도금 대출까지 쭉 밀려서 하는데 연체이자가 고금리로 붙는다. 과거에 연체이자 15에서 20%. 다시는 안 일어날 것 같나요? 지금 금리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법으로 한번 낮춰주긴 했지만 15에서 20까지는 안 가더라도 10 이상은 나올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자 후불제 했더니 2, 3년 사이에 미분양 아파트 팔기 위해서 대거 도입했다가 중도금과 잔금까지 연체이자가 한꺼번에 붙어 일반금리의 두세 배 가량 되는 이자를 한꺼번에 부담. 그러면은 중도금 이자 여태까지 후불로 부담해야 되는 거에 연체 이자까지 한꺼번에 부담해야 된다. 매달 450만원. 자포자기 상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결론 뭐예요? 공급 부족 믿고 집 샀는데 막상 공급 가장 적다는 2022년이 되었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공급 부족은커녕 전세 매물은 쭉쭉 늘어나고 있다. 매매 매물도 마찬가지고. 완전 속았죠? 난리 났습니다. 특히 지금 아파트 미입주 쌍끌이가 뭐다? 첫 번째는 주택 매각 지연. 두 번째 뭐예요? 세입자 미확보. 그랬을 때 요거 지금 매매 거래량의 답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 전세 거래량의 답이 나오는 건데, 지금 매매 전세 둘 다 침체죠. 자, 매매는요 이미 거래량 박살 나면서 침체됐고, 전세는요 금리 올라가면서 전세에 월세와, 전세 원래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금리 낮추니까 대출 잔뜩 받아가지고 월세보다 싸서 전세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잔금 대란 크게 터질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